멤브레인 매출액만 몇천억이 됩니다. 수소의 처음과 마지막, 수소시대 끝판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투자 시기로서 적기다.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내 노후가 따뜻해질까?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2022년 어떻게 살까 두 번째 게스트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그린 산업을 어떻게 살까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소차 밸류체인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내신 리포트를 보면은 수소차 밸류체인을 전장 부품, 운전장치, 연료전지 스택, 수소 저장 장치, 그리고 수소차 인프라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쫙 정리가 돼 있어서 정말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봐도 한눈에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탑픽은 또 빨간 박스까지 칠해주셨어요. 자동차의 엔진, 수소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이 스택 부분에서는 상하 프론탱크와 비나텍에 또 빨간 박스를 해주셨는데 이 스택 부분으로 가서 조금 이제 살펴볼게요. 전기차도 배터리 업체,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가 이제 주목을 받은 것처럼 이 수소차도 이 스택 업체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요. 연료전지의 핵심이 스택이고요. MEA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MEA라는 게 수소 연료전지라는 것이 화학적인 특성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겁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가 이제 생산되는 건데, 그걸 이제 통과시키는 여과막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분리막 이건가요? 분리막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막이 중심이에요. 특히 연료전지 안에서도 PEM 방식의 연료전지가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다 PEM 방식의 연료전지예요. 왜냐하면 PEM 방식의 연료전지가 변동성,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야 되고 가속도 페달을 밟으면 쫙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변동성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연료전지가 PEM 방식의 연료전지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다 PEM 방식의 연료전지고 이 PEM의 M도 역시 멤브레인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요소가 수소 연료전지에는 아주 이제 핵심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멤브레인을 만드는 회사가 상하 프론테크가 대표 주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고어 아시죠? 고어텍스. 옷에 보면 고어텍스 있잖아요. 그 고어텍스가 멤브레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고어텍스를 만드는 고어사가 글로벌 독점이에요. 공장은 이제 일본에 있고요. 토요타가 왜냐하면 워낙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수소차를. 그러던 것을 이제 상하 프론테크가 독자적인 특허를 내서 개발을 완료를 했고 한 3년간 현대차하고 테스트를 거치고 난 후에 올해부터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상하 프론테크가 만드는 멤브레인은 불 속의 멤브레인이라고 하고 또 코오롱 인더가 뛰어들었는데 여기는 탄화수 속의 멤브레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둘 중에 상하 프론테크가 더 좋은 건가요? 아니, 좋고 나쁘고 아니고요. 불 속에와 탄화수 속에는 서로 이제 영역이 다른데 탄화수 속에는 이제 가격은 좀 싸지만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고성능의 수소 연료전지에는 불 속에 분리막이 대부분 쓰이는 지금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고호사가 이제 불 속에예요. PTFE라는 소재로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스탠다드입니다. 코롱도 불 속에를 하려고 하는데 PTFE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담당하지 않는 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불 속에 분리막이 승용차용 수소 연료전지에서는 표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더 오를 것이냐 이게 항상 포인트잖아요. 수소 연료전지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멤브레인이에요. 수소차의 한 절반가량이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 차지하고 이 스택에서의 상당 부분이 이 멤브레인이 차지한다. 네, 스택 안에서 이제 또 MEA가 차지하는 게 또 한 5-60% 되고요. 그 MEA 안에서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멤브레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최소한 생산을 연간 10만 대 정도는 할 거예요. 아무리 기어가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책이 좀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만 대 체제는 가게 되는데 2030년 깨면 그렇게 되면 상하 프론테크의 수소차 관련 멤브레인 매출액만 몇천억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이게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죠. 이제 상하 프론테크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지금 주가가 뭐 과거의 바닥 대비하면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럼 수소차 산업이 이제 막 초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멤브레인은 PTFE 멤브레인이 좋은 것은 수소의 생산 시점부터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소의 맨 마지막 부분, 수요 부분만 우리가 집중 육성했잖아요. 차하고 연료
연료전지 발전. 근데 전체 수소 경제를 본다면 수소의 앞부분 이게 절반이고 뒷부분도 또 절반이에요. 근데 이 수소 생산할 때 앞으로는 이제 다 그린 수소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린 수소에 제일 적합한 기계가 PEM 방식의 수전의 장치, 물을 분해하는 장치. 이 PEM 방식의 수전의 장치에는 역시 멤브레인이 핵심 소재입니다. 수소의 처음과 마지막. 저희가 이제 수소 시대 끝판왕이라고 하죠. 상하프론테크의 멤브레인에 대해서. 고어도 상장사인가요? 그거는 비상장사입니다. 그러면은 고사의 지금 매출액이 아마 3조가 좀 넘을 거예요. 물론 고는 다른 부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워낙 큰 회사이고요. 이 MEA를 만드는 곳은 바로 비나텍이죠. 그러니까 멤브레인을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뭐 탄소 지지체도 붙이고 기체 확성증도 붙이고 이렇게 이제 모듈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비나텍이고요. 비나텍은 탄소 지지체도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 하기 때문에 MEA 산업이 이제 수소 연료전지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비나텍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MEA가 지금 당장은 주로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에 주로 쓰여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용 MEA는 모비스가 합니다. 현대 모비스. 상하프론테크한테 멤브레인을 받아가서 MEA를 만드는 걸 모비스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거고 비나텍은 지금은 이제 건물용 PEM 방식의 수소 연료전지를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해외에도 이제 수소차 업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승용차용 MEA도 해외 쪽 업체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료전지 스택에서 이제 그 들어가는 멤브레인과 MEA 요거 딱 두 개 했고요. 이제 좀 스택으로 넘어가 보면은 결국엔 현대차에 들어가는 스택을 만드는 회사는 모비스인 거잖아요. 현대 모비스인데 이 모비스가 결국에는 전기차의 배터리 회사처럼 이제 성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모비스는 어쨌든 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모듈들을 하게 되고 수소차에 있어서는 이제 MEA를 직접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가 더 높겠죠. 그래서 MEA 공장도 현대차 모비스가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3조를 투자를 해서 청라하고 울산 두 군데에다가 지금 수소 연료전지 공장을 짓고 있죠. 그리고 이 모비스가 개발한 고성능 3세대 연료전지가 2023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UAM 같은 이런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성장주의 탈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현대차 그룹이 원래는 이제 차에 한정해서 수소차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정책을 많이 바꿔서 다양한 산업에 쓰게 됩니다. 건물용 연료전지도 현대차 그룹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UAM 항공기 좀 작은 규모의 항공기죠. 그리고 뭐 배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수소 연료전지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까지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 연료전지 기준으로는 50만 대 정도까지 생산 캐파를 연간 키우겠다는 게 이제 현대차의 생각이에요. 50만 대에다가 곱하면 되겠죠. 관련된 업체들의 매출액을. 요까지는 성장할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기술력으로 따졌을 때요. 사실 이 차량용 스택도 PEM 방식이고 유럽을 가보면 이제 발전용 그리고 뭐 건물용 들어가는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PEM 방식이 가장 선도적인 기술이다라고 불리는데 대표 기업들로 봤을 때 미국의 발라드 파워, 파워셀, 플러그 파워 등이 이 PEM 방식에서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국내에서도 이제 두산 퓨얼셀이나 S 퓨얼셀이 있는데요. 그럼 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PEM 방식의 연료전지와 이들 기존 연료전지 기업들의 기술력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어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역이 좀 달라서 지금까지는 서로 이제 부딪히는 업체는 아니었죠. 현대차는 주로 이제 차량용만 했고 발라드도 중국 업체들하고 합작을 해서 차량용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초기 단계고요. 플러그 파워는 뭐 지게차 주로 지게차를 하다가 이제 거기도 근데 들어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르노와 플러그 파워가 합작 법인을 세웠어요. 수소 밴, 트럭보다 좀 작고 SUV보다 약간 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 만나게 될 거예요. 현대차도 사실 차량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초기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산업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핵심 기술들이 여기저기 이제 적용이 돼야지 산업이 이제 커지는 거죠.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PEM 방식의 연료전지에서도 그럼요. PEM 방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두산 퓨어셀이 하는 PAFC 방식도 우리나라가 주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고요. SOFC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블룸 에너지라는 업체가 제일 잘하죠. 그 블룸 에너지의 이제 기술을 SK 그룹이 가져와서 국내에다가 공장을 세웁니다. 블룸 에너지와의 합작법인, 그다음에 플러그 파워와의 SK의 또 합작법인. 이 공장이 국내에 세워져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소 연료전지 생산 기지가 될 겁니다. 차량뿐 아니라 정말 발전용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연료전지가 쓰인 그때가 되면 정말 포텐이 터지겠네요. 그렇죠. 그게 뭐 2024년, 25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보통 이제 2025년 정도 되면 수소를 생산하는 단가들이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소가 깨끗하고 싼 수소가 많아지게 되면 수소의 이 수요의 확산이 일어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수소 연료전지 스택 이 뒷부분에 수소 저장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 저장 장치가 결국엔 보조 배터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건 보조 배터리가 아니고 주 배터리죠. 배터리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수소차는 수소가 있어야지 구동이 되잖아요. 배터리는 충전만 해놓으면은 그 안에 담기기 때문에 수소차는 수소를 꺼내서 그걸 이제 스택이란 걸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수소 저장 장치가 필요해요. 수소 저장 용기 사업에는 이 코오롱, 롯데케미칼 같은 대기업들도 막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일진 하이솔루스의 기술력이 후발주자들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이 회사가 독점업체니까 지금 당장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는데 이제 국내 기업도 그렇고 국외 기업도 그렇고 이제 시장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기술 격차는 좀 좁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산업 초기 성장하는 산업에 제일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진 하이솔루스는 앞으로 할 일이 많죠. 지금은 현대차만 했기 때문에 현대차에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해외 쪽으로 해외에서 수소차를 하는 업체들 쪽으로 판매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수소 용기 저장 시장이 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여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효성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이 좀 뒤에서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예, 어디 산업이나 다 소재, 핵심 소재 회사들이 더 좋습니다. 좋은데 그 효성 첨단 소재는 아직 이제 차량용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소재로서 납품은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탄소 섬유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워낙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글로벌 플레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의 도레이사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현대차의 다음 모델 2023년에 나오는 넥소 차기 모델이죠. 거기에는 효성 첨단 소재가 주요 소재 업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 용기도 해외 많은 업체들한테 일진 하이솔루스가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 입장에서도 해외 업체들로부터 저장 용기의 소재를 공급해 달라는 그런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진 하이솔루스는 이 연료 탱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여기의 기술력은 뭔 거예요? 탄소 섬유를 가지고 깨지지 않고 가스가 새 나가지 않는 것을 그걸 우리가 이제 심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음새 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효성 첨단 소재든 도레이든 여기서 탄소 섬유를 갖고 와서 그걸 탱크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일진 하이솔루스다. 그 모양을 이제 구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소 연료전지도 전기차랑 똑같이 플랫폼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각형의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 다 들어가요. 연료전지와 탱크와. 그렇게 돼서 그 사양을 맞춰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형상을 탄소섬유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주기가. 전기차가 플랫폼화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되고 확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도 동일한 단계로 앞으로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2회에 걸쳐서 그린 산업의 내년 투자 전략부터 이 수소차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내년도에 이 그린 산업 또 특히 수소차 밸류체인의 투자 시기로서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당장 오늘 샀으니까 한두 달 안에 대박 나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안 되죠. 마치 연금을 붓듯이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계속 조금씩 모아 나가시면 내 노후가 따뜻해질까? 그럼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금역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